존경하는 문승규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문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102만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시가 대도시로 변모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이끌어낼 것을 제안하며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 창원시가 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통합 당시 109만 명의 인구수가 올해 안에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창원시는 3개 도시 통합으로 여행상 100만 대도시가 되었지만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통합 전 기초자치단체 때와 조례 그대로 큰 틀의 변화 없이 14년이 흐르다 보니 100만 대도시의 변모를 위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광역시급으로 완화하여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창원시장께 이른 시일 내에 검토와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안재문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정책국장 안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료화면 1번 좀 띄워주십시오. 예,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관련 구별 용도 지역별 면적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중심 상업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의창구는 경상남도 조청 인근에 약 21만 6,546평방미터, 성산구는 상남동 일원에 약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마산 하포구, 마산 해운구, 진해구는 중심 상업지역이 전무합니다. 수원시, 고양시 등은 단일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성장한 것과는 달리 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으로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4년 전 통합되기 전 모습과 별다른 것이 없이 창원시는 대도시로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진해와 마산의 쓸모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핵 도시의 개념으로 행정구별, 한 곳씩 중심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을 포함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우리 제도적인 수단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등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2040 창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 강력도심, 도심, 부도심의 공간구조로 다핵도시의 개념으로 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지역으로서 또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래서 어떤 또 현 상태에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30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용역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산 해양 신도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해양 신도시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이것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는 어떠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양 신도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2025 창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상업 용지로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하면서 2023년도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수립한 2040 창원 도시기본계획상에 마산권의 발전 목표는 해양 신도시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압축 복합 개발로 집약적인 도시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요한 부분은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서 중심 상업지역의 기능에 충족된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예, 질문 3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3 띄워주시고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비교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는 2010년 통합당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에 규정이 강화된 조례로 묶은 것으로 통합 창원시가 대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990년대 구국 마산은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7대 도시였습니다. 당시 마산은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경남의 유통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쇠퇴하여 인구가 30만을 밑도는 수준으로 도시가 슬럼화되었습니다. 당시 유통 상업이 발달했던 구국 마산은 약 400만 평방미터 정도의 일반 상업 지역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의 부지값은 상승하였으나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유통 상업은 쇠락하고 도심은 슬럼화되었습니다. 슬럼화된 구도심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강화된 용적률을 다른 대도시처럼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에서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은 사실은 도시의 면적, 인구 규모, 그다음에 용도 지역의 특성, 도시 전반을 고려해서 사실은 용적률의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일반 상업 지역을 기준으로 타 대도시의 용적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1000%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실제 한 800%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광역 도시에서는 1100에서 1200으로 우리 시보다 약간 상회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특례시를 비교해 보면 800에서 900으로 그래서 이 용적률은 각 도시별로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부분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특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 상업지역이 이제 국토의 계획 아까 그거 하면 저게 1300%입니다. 법령상에는 1300%인데 창원시 도시계획의 일반 상업지역은 1000%로 되어 있고요. 그 1000%는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상업시설만 하는 경우에는 100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상복합이나 오브제텔을 하는 경우는 600%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에 4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400만 평방미터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파트 외에 상업시설로만 1000% 되는 시설 지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저기서 강화하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쪽을 상가와 함께 개발하는 용적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그 답변 내용은 저 부분을 인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로 되어 있는 게 1300% 되어 있는 게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대도시하고 1200% 되는 데도 있지만 뭐 서울 같은 데는 1000%, 800%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래 마산과 진해 또 창원의 일부 지역에 슬럼화된 상업 지역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막 추진을 하다가 저기에 묶여갖고 600% 되면은요 상업지역 땅값은 엄청 올라져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 합니다. 그거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을 하시면은 이 답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4 띄워주십시오. 여기는 3.15대로를 기준으로 양척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나 경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로주택 사업 등의 개발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저기 보는 저 아파트가 유심맨션입니다. 50세대, 60세대인가 됩니다. 그런데 저걸로 인해서 그 옆에는 지금 보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은요, 진짜 이 3.15대로가 8차선 광로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동마산 IC입니다. 창원에 가장 많은 진출입을 하는 도시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역이 그 한 블록을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5m만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또 일반 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거는 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하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안 되느냐면 갱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구를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즉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로 있는데 그거를 갱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 때문에 그러면 저 지역이라도 사업을 심의할 때 복합으로 심사해서 그게 갱간을 해치지 않고 용도 지역에 맞도록 하는 이런 창원시에 필요한 저 심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건 질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2일 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도 가보고 그간에 추진했던 자료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는 중심시가지 갱간지구가 6개소가 있는데 요 해당 지역은 합성지구입니다. 합성지구이고 1986년도에 갱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말산 IC부터 석전 교차로까지 약 한 3.05km가 중심지 갱간지구로 되어져 있는데 중심지 갱간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불허하나 저희들이 유신 맨션이 지어진 연도는 79년도입니다. 그리고 갱간지구의 지정은 86년도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에 갱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미 건축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검토해야 될 부분은 그 갱간지구 내에서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 심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차례 관계 우리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또 업체 관계자들하고 제가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 갱간가에서는 도시재생 쪽으로 미루고 도시재생 쪽에서는 또 도시계획 쪽으로 미루고 이렇게 빙봉 치다가 지금 업자가 그러는 과정에 이제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손들고 지금 아예 조차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제 처음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그 간부 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그 복합 심의를 해가지고 할 때 이 부분만 그게 갱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서 신청을 한다면은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의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의원 발의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 보면은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즉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별표 5, 제3호에서 판매시설 중 같은 혹은 나무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평방미터 미만인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로 완화하고자 하는 그 조례 개정안 요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민원 해소를 위한 용역 등을 통해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용역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는 어떠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본건은 2022년 7월 이후에 의원 발의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2023년 3월에 심사 결과 최종 보류된 안건입니다. 당시 안건 심사 시의 의견으로 타 특례시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진행이 필요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별도 용역을 추진한 건 아니고요. 2030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서 검토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어떤 이 판매 시설에 대한 영향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결과로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소매점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소비 패턴이 온라인 위주로 어떤 변경된다는 이런 영향 분석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 이상인지
주거지역인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후반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으시겠죠? 예,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 시에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면 창원시가 대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중대형의 건물들이 좀 많이 들어서야 시가지가 이 도심으로 이렇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그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종남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재종만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 하포구 월령동에 위치한 마산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은 1990년에 건립되어 그 역할을 다해왔지만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마산의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산 해운구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은 마산역 미래항승센터 건립으로 인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도 합성동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과 통합하고 월령동 인근에는 그 성산구에 있는 창원종합버스 터미널 남산 터미널처럼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부지는 월령동 구도심에 위치하여 가용 용지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해양 신도시 배후부지로 활용하여 남부 터미널 부지와 인근의 선로화된 상가들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하포구 월령동의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매우 유익한 방법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께는 어떠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외버스 이용객이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말씀하신 마산 남부 터미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780여 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도를 대비를 해보면은 버스 운행 횟수라든지 그리고 버스 이용객을 보면은 한 40%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터미널 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노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외버스 운영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터미널 통합 운영 검토는 현 시점에서 아주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지 선정 그리고 중간 정류장 설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산역 미래환승센터 구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버스 터미널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통합 창원시의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합해가지고 정말 좀 통합된 지역은 좀 더 터미널로 인해서 좀 발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되는 부지에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만족감을 주는 두 가지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오늘에서 이제 국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그 지역에 최영도 국회의원님하고도 제가 한 2차례 정도 방문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거에서 이게 이제 다른 쪽에 통합이 되다 보면은 가는 길에다가 이제 정류소를 만들게 되면은 상실감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상업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또 인근에 있는 전체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상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잘 조화롭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입니다. 5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예, 좀 이게 도면이 좀 보기가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게 마산 창원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14호선이 시내 중심을 통과함에 따라 의창대로, 3일대로 등은 수십 년간 상습 지정체 발생 구간입니다. 마산, 해운구, 합성동에서 의창구, 동읍, 용량리까지 국도 14호선 도심 구간 내 교통량 분산 및 마산 창원 간 도심지 연결을 위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국도 14호선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마산 합성동에서 동읍 용강까지 한 7.4km 정도 이렇게 되는 구간에 하루 통행량이 한 45,000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인 이 지정체 부분, 그리고 이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대체 우회도로가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국도 대체도로는요, 그 건설 사업비가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보상비는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결국 현재 예상되는 금액은 현재 추정 금액으로 약 1,300억 원 정도 드는데 국가가 해줘야 될 의무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촌에서 진해 웅동까지 나 있는 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도로 보셨죠? 이게 이제 국대도 건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창원과 진해 쪽은 이미 개설이 되었고 또 저기 무슨 창원대학 뒤쪽에 있는 데는 일부 구간은 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이제 해운구에서 창원 의창구를 연결하는 이 구간만 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7.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1년 2월에 창원시 도로 건설 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선거 때 저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이 사항을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꼭 같이 이 추진 계획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립니다. 그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부에서는 우선순위를 7월 정도로 해서 아마 확정을 할 계획인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진행을 합니다. 내년 한 연말 정도 되면은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는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전체 4개의 노선이 이번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 지원 요청을 통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하여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로 화면 3번.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벌써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되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소회를 한번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예, 굉장히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 미래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또 안에 내부적으로 좀 얽힌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풀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아까도 보셨는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이 국토계획 법령에는 따른 용적률은 1,300%입니다. 이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 아까도 설명을 충분하게 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600%로 강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구 마산시가 종전에 전국의 7대 도시로 이렇게 발전해 갈 때에는
상업이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경남의 어떤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이제는 이게 상업 지역만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 있고 개발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그 민간업자들이 사업성을 줘서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 곳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어 시장님께서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도시계획 법령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들은 굉장히 강범위하게 그 지역 도시 실정에 맞도록 하도록 범위를 굉장히 넓혀놓은 사항이 있고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 나눠 보면은 예전 구 창원 또 예전에 구 마산, 구 진해가 있는데 옛날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계획 도시로 출범하다 보니까 인근의 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진해와 그 마산입니다. 그 용적률과 그 건폐율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근에 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즉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을 때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새로 막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중심 창업 지역 또 일반 상업 지역에 대한 그 새로운 용도 지정이랄까 또는 그 새로운 또 용도를 형태를 규제하는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좀 더 저희들이 또 용역이랄까 이런 거 좀 전문가들 좀 의견을 좀 모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근한 좀 비유를 하나 들면 제네시스라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네시스 엔진을 올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제네시스 엔진을 티코 위에 올리면 차가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용적률 굉장히 밀도를 높일 때 인근에 있는 도로 체계랄까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존경하는 그 손태호 의원님 주신 말씀, 그러니까 도심을 지금 건축해야 되고 또는 도심 재생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잘 담아서 좀 답을 좀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말씀도 일부는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마산역 앞을 통과하는 도로가 8차선 강로입니다. 그 인근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합성동 시버드 터미널 주변에 지금 그 재건축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3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 추진할 때는 600% 갖고 충분히 사업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3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600% 갖고는 사업을 또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로변인데 대로변도 아니고 강로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40-50년 전에 7대 도시로 유명할 때 지정된 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에나 지금 저 경남은행 본점 있는 쪽은요, 그거는 그런 대로 이제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일부 지역들은요 굉장히 상업 지역으로 돼 있으면서 땅값은 올라 있고 건물들은 정말 일반 주거 지역보다도 더 지금 그 설로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종 일반 주거 지역만 되어도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업 지역인데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뭐 전체를 다 올릴 필요가 없다면 지구를 지정해서라도 이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마산역 근방이라는 이런 데 비교적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좀 상향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질문 드린 그 월령동 마산남부 시버드 터미널 합성동 이전과 그 이전 부지에 대한 이제 도시 재개발을 해서 월령동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이고요. 그 하포구 주민분들이 어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면 그 남부 터미널을 합성도 터미널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또 환승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그 공간이 빌 때에 용적률 같은 수단을 잘 활용해서
재건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시정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창원시 청사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점검해 보려고 질문 한 곡기를 넣었습니다. 통화부 지금까지 본청 내에 주차 문제, 사무공간 문제, 청사의 노후 문제로 정축 사업비로 86억 원이 들었고요. 개보수 비용으로 22건에 53억이 들어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지만은 청사의 사무공간은 여전히 열악하고 의회 의사당의 노후화로 펠관 등의 이용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실 또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달 마무리된 청사 내 주차공간의 재구성에 9억 원이나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은 턱없이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남해군의 언론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남해군은 신청사 건립기금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20억 원씩 적립하여 200억 원이 넘는 기금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정부도 보탰다고 합니다. 창원시 현 청사는 1980년 창원시 성격으로 개청을 앞두고 인구 30만 도시의 청사로 신축되었으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원시는 14년 전 마산, 창원, 친해의 통합으로 100만 명 대도시가 되었지만 인구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양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행사장을 가는 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창원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 정도면 건립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정말 협소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에 대한 여기서의 새로운 신축,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안 그러면 이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굉장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 여기서 신축하는 게 맞는지 또 옮겨야 되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큰 방향성은 손태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기금이라든지 또는 특별 회계를 신설을 해서 조금씩 돈을 좀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부 때는 특별회계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정을 했지만은 집행부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대로 가면은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100만 대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국에 어디라도 있습니까? 정말 한 가지라도 계획을 세워서 10년 뒤가 되든 20년 뒤가 되든 뭔가 되겠다 하는 희망이 있어야 창원을 떠나지 않고 창원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동부와 물류 중심 도시도 중요하지만 창원시가 현재 100만이 연내에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시겠습니까? 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지금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미칠 영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당하기는 조금 좀 힘든 면이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니까 내 다음 재선을 해야 되는데 떨어뜨리려고 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답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청사하고 의사당 건립을 하는데 계략 추산 한 2,500억 원 듭니다. 어떠한 계획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간 50억씩 하면은 10년이면은요 600억이고 10년이면 500억이고요. 100억씩 하면은 1,200억입니다. 한 절반 정도라도 뭐가 있어야 뭐를 해보고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0억에서 100억을 기금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결을 했거든요. 그럼 계획이 없습니다. 검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꼭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50년 후가 되든지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좀 시민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좀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설치하면은 그거를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의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6번 좀 봐주세요. 정의원 황영미 시장님, 혹시 일본 록빙기 힐스 도쿄 도청 신승사나 의사당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꼭 필연적으로 가는 데가 일본 록빙기 힐스입니다.
도쿄 도청 인근의 록비기 힐스는 록봉계의 명소 중 청소가리가 꼽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2003년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된 8개의 건물이 모여있는 주상 복합단지로 도심 속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4,2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80%가 다녀간 방문객, 이게 1년에 4,200만 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IT 및 금융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유인하고 영화관 등 많은 럭셔리 브랜드로 포함된 200개가 넘는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창원광장과 창원시청 부지를 활용해서 그 청사 계획도 세우시고요. 또 인근에 있는 여기 어디죠? 외동 상업 지역들을 같이 구도화해가지고 록봉기 힐스처럼은 안 되겠지만 버금가는 것을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뭐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뭐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합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단순하게 공무원들만 모여 있는 업무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어떨 때는 그 생업 활동도 하고 또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복합 공간을 한꺼번에 모아서 좀 활기로운 그런 시청이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 후반기에 일본 요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네, 가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가보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2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신진주 역세권입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인용합니다. 자, 이게 마산이나 창원 중앙 역세권하고 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산 역세권은 어떻습니까? 포함되고 14년이 됐는데 1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마산은요, 전국 7대 도시 일대, 예. 7대 도시 일대, 저게 마산역이요, 우리나라의 7대 역사 중에 한 곳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연이 마산역 미래항공센터 건립과 함께 마산 역세권을 합성동과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합성동 지하상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으로 하던, 안 그러면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던 여기를 좀 개발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면 지금 있는 게 항공센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쪽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중단되었습니다. 용적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큰도로 건너서는 옛날에 뭐죠? 일등파주소 앞에는 거기도 개발하기 위해서 약간 1000세대 정도 구상을 했었는데 3년 동안 하다가 지금 드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이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산 역세권 주변을 좀 창원 중앙 역세권은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더 이상 뻗어나갈 데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하던데 왜 여기는 이런 또 투자를 안 해주셨습니까? 예, 마산 역세권은 아까 그 손 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적으로 서로 맞지 않은 것들이 많이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옛날 전통 그 상가도 있고요. 전통 농수산물 파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역세권에 걸맞는 기능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